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무이치로가 탄조로의 라이벌이었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오브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무이치로와 탄지로가 육아 임무에서 상현육 다키우타로 남매를 처치하고 대장장의 마을에가 상현들과 마주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고정도 아주 많다는 건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교코는 무이치로를 보고서 곧바로 덤벼보라며 도발을 했고 무이치로는 곧바로 뛰어들어 교코를 공격했지만 교코는 항아리 안에 숨어 피하며 무이치로를 농락했죠. 무이치로는 그런 교코의 모습을 보고서 그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해버렸고 더 빠르게 스피드를 올려 교코를 추격하며 교코의 목을 아슬아슬하게 베어버렸습니다. 교코는 이렇게 장난만 치다가 정말로 목이 단숨에 베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생겼고 그는 일부러 주변에 있는 대장장이들을 먼저 노려 공격을 했죠. 교코는 나는 100년 이상 살아오며 수많은 인간들을 죽여온 오니 무이치로의 정도의 나이라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했을 터 다른 인간들이 죽는 걸 가만히 구경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이치로는 그의 교코의 계략이란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이미 몸이 먼저 반응해 대장장이를 시켰고 그 결과로 온몸에 마비침을 맞고야 말았죠. 교코는 크크 넌 이제 끝이다 애송이 라고 하며 승리를 확신했고 무이치로는 지금 주변에 네이코도 없는 상황이라 이 마비를 풀 수가 없을 테니 몸이 전부 다 굳어버리기 전에 빨리 교코를 해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교코를 향해 뛰어들어 공격을 했는데 그건 역시 교코가 설계해놓은 거 일부러 틈을 보여 뛰어들게 만든 뒤 수옥발로 가둬버리는 전략이었죠. 무이치로는 그렇게 수옥발에 갇혀버리고 말았고 교코는 너는 그곳에서 다른 인간들이 죽는 걸 구경하며 고통스럽게 죽으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끝까지 냉철했어야 했는데 감정적으로 행동해 패배를 해버렸다는 걸 깨달았고 그 안에서 검술을 써봤지만 수옥발은 깨지지가 않았죠. 그렇게 숨이 막혀 의식이 희미해져갔고 자신이 지키지 못한 대장장이들이 교코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자 엄청난 무력감과 함께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과 에너지는 마치 예전 한밤중에 찾아온 오니를 죽였을 때와 같은 느낌. 그 순간 무이치로의 얼굴에는 반점이 생기며 힘이 솟아났고 그대로 수옥발을 찍고 나와버렸죠. 교코는 자신의 뒤에서 어떤 싸늘한 투기가 느껴지자 뒤를 돌아봤고 그곳에 무이치로가 있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수옥발에서 나온 거냐며 깜짝 놀랐습니다. 무이치로는 너의 페이는 곧바로 날 죽이지 않은 거다. 인간의 잠재성을 간과했구나 라고 하며 곧바로 달의 호흡을 시전했죠. 교코는 그래봤자 너는 몸이 마비가 되었을 터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다며 혈기술로 공격을 했는데 그 순간 무이치로는 시야에서 사라진 뒤 교코의 눈앞에서 튀어나와 달의 호흡을 써 목을 단번에 베어버렸습니다. 교코는 전혀 보이지도 않았다. 어떻게 단기간에 이렇게 빨라진 거지? 라고 물었고 무이치로는 어차피 뒤질 녀석이 그걸 알아서 뭐하게? 라고 하며 그대로 떨어진 목을 갈기갈기 베어버렸죠. 한편 탄지로와 무라타 네이코는 한탱구의 분신과 힘겹게 싸우고 있었는데 탄지로의 발전된 실력으로 분신 하나하나를 압도할 수 있었지만 아무리 목을 베어도 소멸하지 않는 탓에 체력만 빠르게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무라타는 자신의 실력으로는 한탱구의 분신을 상대할 수도 없다는 것에 계속 도망다니고 있었는데 한탱구의 분신은 무라타를 아무리 공격해도 이상하게 공격이 빗나감을 느끼고 어차피 저 녀석은 위협이 되지 않으니 차라리 탄지로 쪽으로부터 그를 마무리하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네이코가 한 마리의 분신을 맞고 탄지로가 세 마리의 분신과 싸우게 되었는데 탄지로는 점점 더 이 싸움이 버거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탄지로는 다키나메처럼 한 번에 이 네 마리의 목을 베어버리면 퇴치할 수 있을까 해서 온몸의 힘을 순간적으로 폭발시켜 한 마리 빠르게 목을 베어나갔죠. 그 과정에서 탄지로는 더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극한으로 힘을 짜내자 이마에 반점이 번지며 네 마리의 목을 베어낼 수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휴 해치웠나? 라고 했는데 그 순간 분신들은 하나로 합쳐지더니 거대한 기기를 가진 조약구텐이 되었죠. 탄지로 네이코는 그 조약구텐에게 덤볐다가 힘에 밀려 그대로 튕겨 나가버렸고 그 이후 조약구텐의 엄청난 위력의 공격들이 쏟아져 탄지로는 겨우 방어를 하며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카나오가 뛰어와 꽃의 호흡으로 조아쿠테의 목을 베어버렸고 탄지로에게 내가 이 오니를 맡을 테니 넌 이 오니의 본체를 찾으라고 했죠. 탄지로는
이온이나 엄청나게 강한 온이 네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했지만 카나오는 지금 너보다 내가 체력이 좋은 상황, 내가 이 온이를 맞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확실히 자신이라면 후각을 이용해 탐색할 수 있었기에 최대한 빨리 찾아 없애겠다고 한 뒤 전장에서 벗어났죠. 조야쿠테는 놓치지 않는다며 몽룡을 소환해 탄지로를 공격했지만 카나오가 고체호흡으로 맞서 그 몽룡들을 베어버렸습니다. 조야쿠테는 카나오의 실력을 보고서 아까 그 꼬마도 실력이 상당하지만 이 여자아이도 그에 못지않는 실력, 그동안 상대해왔던 주급의 검사보다도 강하다고 생각을 했죠. 탄지로는 한탱구의 본체를 추격해 나갔는데 그 추격 끝에 결국 한탱구의 본체가 숨어있는 곳을 찾아냈고 그를 향해 칼을 휘둘러 목을 쳤습니다. 하지만 한탱구의 목을 최대한 단단하게 버텼고 탄지로는 그동안 수많은 싸움으로 인해 일륜도의 내구성이 떨어진 상황이었기에 한탱구의 목을 베지 못하고 칼이 부러져 버리고 말았죠. 탄지로는 당황하며 이대로 놓쳐버린다면 조야쿠텐과 싸우고 있는 카나오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이치로가 탄지로 이거 받아 라고 하며 일륜도를 던졌는데 그건 바로 요리치 인형에서 나왔던 그 일륜도였고 막 대장장이가 그 일륜도를 재련을 끝마친 상태로 무이치로에게 건넨 거였죠. 탄지로는 그의 그 일륜도를 받아 곧바로 해외호흡을 시연해 한탱구의 분신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카나오가 상대하고 있던 조야쿠텐도 사라지게 되었고 탄지로 일행은 가까스로 대장자의 마을을 구하게 되었죠. 그렇게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그때 얻은 부상을 나비우탁에서 한참 치료하고 재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카나오가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달려왔습니다. 탄지로는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카나오는 도움이 필요하다며 당장 자신을 따라와 줄 수 있느냐고 했죠.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곧바로 위급한 상황이란 걸 알았고 끊임없이 그녀가 뛰어가는 곳을 따라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카나오와 함께 어느 곳으로 가며 그녀에게 정보를 듣게 되었는데 카나오는 자신의 스승이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던 전 화주 코초 카나에 대한 이야기, 그녀가 어떤 한 오니에게 살해당했는데 시노부는 그날 이후부터 쭉 카나의 원수를 갚기 위해 그 오니를 찾아다녔고 최근에 어떤 편지를 읽고서 그녀의 표정이 엄청난 분노와 함께 반짝이는 걸 보았다고 했죠. 그리고는 아침에 보니 시노부는 사라져 있었고 그녀가 놓고 간 편지에는 언니의 원수를 찾았으니 자신은 그곳으로 가겠다며 카나오는 위험하니 끼지 않았으면 했기에 미리 말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죽음을 각오한 듯한 내용, 카나오에게 작별을 구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시노부 씨가 너에게 비밀로 했는데 그녀가 어디로 왔는지 알고서 가는 거냐고 물었고 카나오는 자신의 눈이 아주 좋기에 시노부가 그 정보를 읽을 때 그 종이 뒤쪽에 비치는 희미한 글자를 읽고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했죠. 그렇게 그들은 만세글 학교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 들어가자 만세글 학교 신도들이 그들을 반겨줬습니다. 무이치로는 시노부 씨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은 건가? 아니면 이곳이 아닌 건가? 라고 했는데 탄지로가 희미하게 근처에서 피냄새와 오니 냄새가 난다고 했고 그 흔적을 따라 안쪽으로 갔는데 그때 신도들은 지금 교주님이 새신자와 면담 중이니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죠. 그때 카나오는 시노부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 그런지 곧바로 그들의 만류를 부리치고서 문을 열고 들어갔고 탁월한 시력으로 어떤 장치를 자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 장치를 눌러 비밀 지하실의 입구를 열게 되며 그 안으로 들어갔죠.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한기를 느끼게 되었고 이미 시노부는 심한 부상을 입은 위태로운 상황이게 보였습니다. 카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고 시노부를 구하기 위해 도우마에게 뛰어들었는데 시노부는 무이치로 카나오를 막아요 라고 했죠. 무이치로는 곧바로 뛰어가 카나오를 막았고 시노부는 조오니의 곁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카나오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보니 도우마 곁에는 미세한 냉기혈증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무이치로와 탄지로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여자 시체를 보고서 이 미친 자식 용서 못해 라고 했고 그는 눈에 상윤이 표식을 번뜩이며 허허 이거 참 동료들까지 와버린 건가요? 하지만 몇 명이 있든 상관없어요. 피살대 검사들은 저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카나와 탄지로 무이치로를 불러 조오니의 말이 맞다며 저자의 근처에 가 보호배 검사를 쓰면 폐가 손상되어 버린다고 했죠. 그리고 자신 역시 저자와 싸우다가 이미 폐가 많이 손상된 상황, 자신은 이미 틀렸으니 나를 두고 도망가라고, 그리고 자신이 저자에게 잡아먹힌 뒤에는 내 몸속에 있는 독이 저자에게 퍼져 약화시킬 수 있을 테니 그때 다시 찾아와 원수를 갚아주라고 했습니다. 카나오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시노부는 결의를 다진 표정으로 난 언니가 죽은 이후 이날만을 위해 독을 복용해왔다며 꼭 조은이를 죽여야 하니 내 말에 따라주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 무이치로가 잠깐 저에게 조은이의 혈기술을 타게 할 방법이 떠올랐어요 라고 하며 그들에게 방법을 알려줬고 도우마는 언제 작전회의가 끝나냐며 따분하니까 어서 도망가든 덤비든 하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어차피 우릴 도망가게 놔둘 생각도 없잖아 라고 했고 도우마는 씩 웃으며 어떻게 알았지? 당신들은 절대로 내게서 도망갈 수 없답니다
라고 했죠. 그러자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전투 태세를 갖췄고 도우마는 빨리 덤비지 않으면 내 쪽에서 먼저 공격하겠다며 여러 개의 얼음창을 소환해 그들에게 날렸습니다. 그들은 그 창들을 빠르게 피하며 도우마 주변으로 맴돌았는데 그때 카나오가 그들에게 가까웠던 유리병을 던졌죠.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뛰어올라 그 유리병을 베었고 그대로 각자의 호흡을 시연해 도우마에게 접근했습니다. 도우마는 특히 내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했을 텐데요 라고 했는데 그 순간 무이치로와 탄지로의 칼이 화르르 불이 붙었고 그들은 공중에 떠있는 냉기 열정들을 전부 태워버리며 도우마에게 접근해 몸을 베어버렸죠. 도우마는 빠른 반사신경으로 목이 베이는 걸 피했지만 그들에게 베인 곳의 상처가 타올라 재생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이치로가 방금 전 제안했던 것은 바로 네이코의 폭혈을 이용하자는 것. 네이코의 폭혈이 오니의 혈기술을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그 피를 각자의 칼에 묻혀두고 호흡을 쓴다면 그 화력으로 인해 접근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도우마의 시선을 끌고 타이밍에 맞춰 네이코와 폭혈을 시전했던 거였습니다. 무이치로는 지금이 조로의 기회 단번에 몰아붙이자며 달의 호흡을 시전해 공격을 했고 탄지로 역시 해의 호흡으로 도우마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도우마는 상현이의 강력한 온이 그렇게 쉽게 목을 내어주지 않았고 광범위한 얼음 혈기술을 날려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때 카나오 역시 앞세에 도우마를 공격했고 레이코도 각성한 상태로 도우마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퍼붓었죠. 도우마는 그래도 소용없다며 얼음벽을 세워 방어를 했는데 탄지로는 새로 얻은 일륜도와 해외호흡으로 엄청난 파워를 낼 수 있었기에 그 벽을 그대로 깨부숴버렸고 무이치로 역시 새로 얻은 일륜도와 달의 호흡으로 더 날카롭고 빠른 공격이 가능했기에 도우마의 몸 곳곳을 베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도우마는 이렇게 된 이상 자신도 진심으로 싸워주겠다며 얼음 부신을 만들어 부상당한 신호부를 공격하게끔 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탄지로와 무이치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서브 주인공 카나오의 활약을 넣어 탄지로 세대의 비중을 늘려왔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6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